국무조정실장님, 네.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당시 행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고 분명한 답변 기대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언제 어디서 알게 됐습니까? 세종관사에서 TV 보고 알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도수 총리는 저녁 8시 4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실이나 총리로부터 사전 연락이나 설명을 이때까지 받은 게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국무위원 소집에 관해서 새벽 2시 17분경 유선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답변했었습니다. 이때 총리나 부총리, 경제부총리하고도 통화를 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경제부총리하고 통화는 못했고요. 그 통보를 하는 그 시점에는 제가 총리님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국무위원 소집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신 거거든요. 그럼 명령은 몇 시에 있었습니까? 대통령님의 국무위원 소집에 명령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2시 그때 한 10분쯤 해서 연락을 돌릴 때는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일단 국무회의장으로 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 국무회의장으로 다 모여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국무회의장으로 모여라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소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총리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총리입니까? 네네. 자, 두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다는 시간 2시 30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투입한 군병력 철수 지시를 한 것은 2시 50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새벽 2시가 넘어서 국무위원 소집 지시를 했다. 아니면 총리가 했다. 총리가 한 것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했겠죠. 소집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들은 바 있습니까? 당시에 제가 좀 더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국조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것처럼. 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소집 목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 저희가 특별히 들은 건 아니고, 제가 그 부분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잠시만요. 좀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럼 들은 건 없고, 물은 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무회의 해제를 위해서 일단은 모이는 게 좋겠다라는 게 대통령 비서실장의 연락이 총리님께 있었고요. 총리께서 소집을 해라 해서 제가 소집을 했습니다. 자, 새벽 2시에는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오라가라 하면은 사실은 사유를 얘기하거나 묻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군가 판단을 해가지고 국무위원들 모이라 했다는 거고요. 좀 이게 조금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뭐냐면 국무위원들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들이 다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국무조정실장은 내란이나 2차 계엄 관련해서 검찰 조사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까? 계엄 관련해서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실장 계엄 해제를 위한 소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라성 같은 국무위원들이 그 시간 사유 없이 국무회의에 소집했을 거라면은 이걸 물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당연한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국무위원들이. 그렇죠? 무슨 내용에 그때 대해서? 계엄과 관련돼 가지고 해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 서로 상황이 공유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에 따르면? 계속 말씀 주시면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말씀하시는 새벽 의도를 2시 6분경에 안건에 네. 대한 언급 없이 국무회의장으로 오라는 문자를 받아서 무시했다. 4시가 다 돼서 계엄해제 국무회의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서 계엄해제 국무회의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총리가 이게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사항이나 아니면 전체 국무위원 그때가 계엄이 선포됐을 때인데 무시를 했어요. 무시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무시한 거 아닙니까? 제가 총리. 아니, 해제하려고 모이자고 하는 걸 무시해요? 여기 다 본인의 워딩이 무시했다고 돼 있어요. 제가 부총리께서 하시는 행동에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그렇게 경박한 사람입니까? 이런 걸 무시했다는 표현을 정확히 워딩으로 했는데, 자, 무시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추정입니다. 2시 17분경 국무위원 소집은 비상계엄 해제가 아닌 제2차 비상계엄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게 본인 의원이 정황상 나타난 결론입니다. 만약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 국무위원들에게 안건을 설명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안건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어요. 한도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도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좀 소집했다. 이게 2차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추론을 하는 겁니다. 자,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결국 내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오후에 계엄 잠깐만 해제 이강일 의원님 오후에 질의하실 거예요? 당겨 서세요 그러면 오후에 하시고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있은 후에도 2차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었다라는 정황입니다. 이게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는 정황이라고 저는 아주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그냥 하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여러 국무위원들도 증언하듯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명백한 위헌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내란 불법이죠.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2차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군인과 국무위원들이 회피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된 것이다. 그런 진술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보수 진보의 문제입니까? 헌정질서를 수호하느냐 파괴하느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느냐 파괴하느냐 이 문제 아닐까요? 총칼로 남의 자유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 이게 독재입니다. 낯지고 괴뢰 공산당이 되시는 국무조정 실장님하고 최인규 실장님 실체적 진술을 조금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체적 진술이 밝혀져야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내란은 미래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보는 이 정황들이 내란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지금 해석을 하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뭐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또 재판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뭐 소상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